안녕하세요. 이어서 이 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그 개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뭡니까? 빠른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 절감입니다. 이거 빠른 응답 속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국민은행 예를 들었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것이고, 광주 사람들은 광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것이고, 부산 사람들은 부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통신 비용이 절감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서울에 놨다, 서울에 존재했다, 위치시킨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광주 사람들이 일을 할 때마다 서울에 접속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트래픽 정도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 불규칙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되죠? 주고받고 하는데 뭐가 발생이 됩니까? 통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분산 DB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신 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이 뭡니까?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 증가입니다. 그죠? 이 데이터의 가용성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분산 DB를 하지 않고 중앙 집중형 DB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모든 데이터가 서울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만약 서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산과 광주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당연히, 왜냐하면 부산과 광주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요? 서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용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분산 DB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산과 광주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용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사한 개념인데, 만약에 동일한 데이터가 분산 DB라는 거는 여러 군데 이제 복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 복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쪽 데이터베이스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 처리하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앙집중 방식으로 해서 서울의 모든 데이터가 몰려 있다. 그런데 서울서 문제가 생겨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가 다 훼손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하나도 복구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부산에 이렇게 분리해놨다. 그러면 한쪽 지역의 데이터가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 데이터는 살아있으니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뢰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DB를 사용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시스템 규모의 적절한 조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중앙집중 방식에서는 데이터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은 어떻게 되죠? 대형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대형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교환하는 동안에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한도가 초과가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대용량 규모로 바꿔야 된다. 그럴 경우에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체하는 동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분산 DB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시스템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트워크상에 소형 컴퓨터를 또 하나 첨가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면서 그 첨가하는 동안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동안에 시스템을 정지하지 않아도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규모를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항시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각 지역 사용자의 요구 수용을 증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각 지역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로 그 상이한 데이터의 요구를 했을 경우에 각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고 따라서 각 지역별로 사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뭐죠? 분산 데이터베이스 갖는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광주 지역의 사용자의 요구사항, 부산 지역의 사용자가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에 각각 지역별로 다른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되죠? 수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럴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뭐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또 단점이 있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점이란 건 뭐냐면 뭐죠? 복잡성이에요. 먼저 일단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잡성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이 회사마다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스템 구축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죠?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논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산 DBMS와 분산 데이터 주소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추가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더 복잡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초과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 DBMS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고 우리가 분산 DB를 가져가는 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불규칙한 응답 속도입니다. 불규칙한 응답 속도. 이거는 뭐냐면요. 때에 따라서는 처리를 요구하는 장소하고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부산이나 혹은 광주에 놀러 갔다. 그래서 거기서 은행 거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처리되는 장소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보가 서로 물리적으로 다른 데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되는 장소는 부산인데 내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트래픽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굉장히 어려워질 속도가 늦어서 일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죠? 통제의 어려움입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하는 요원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전체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먼 곳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통제 어려움은 여기서 복잡성과 이제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무결성의 위협입니다. 무결성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무결성을 완전히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산 DB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 광주에 이제 분산 DB를 만든다. 그럴 경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서울 지역에는 서울 사용자, 부산 지역에는 부산 사용자, 광주 지역에는 광주 사용자로서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수가 있냐면요. 세 군데를 다 같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 지역에 서울 데이터, 광주 데이터, 부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광주 지역에 광주 데이터, 서울 데이터, 부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부산 지역에 부산 데이터, 서울 데이터, 광주 데이터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처리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 데이터뿐만 아니라 광주와 부산에 동시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군데가 수정이 되고 한 군데가 수정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까? 데이터 무결성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무결성을 우리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복잡하고 통제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DBMS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경영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분산 DB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 우리가 분산 DB를 설계를 할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가질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러한 단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실제로 분산 DB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가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방식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제, 두 번째는 뭐죠? 수평 분할, 수직 분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제란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 DB를 설계할 때 분산 지역이 물리적으로 아까 우리 예를 그대로 들어봅시다. 이제 그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이 서울과 부산과 광주에 있다. 그러면 서울, 부산, 광주 세 개의 DB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 지역에 서울과 부산과 광주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부산 사용자, 서울 사용자, 광주 사용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광주 사용자, 그 다음에 뭐죠? 서울 사용자, 그 다음에 부산 고객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광주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똑같은 거, 똑같이 복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냐면요. 응답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서울 고객이 부산이나 광주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내가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응답 속도와 통신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데이터의 가용성 및 신뢰성이 굉장히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저장 공간이 증가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람이 1기가
그 다음에 광주 사람이 1기가, 그 다음에 부산 사람이 1기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복제를 하게 되면은 몇 기가가 됩니까? 전체 333 9기가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장 공간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복잡성이 훨씬 더 증가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 뭐 돈을 뭐 뭐죠? 돈을 뭐 저축을 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데이터가 변화가 될 때 서울과 광주와 부산 세 군데 동시에 바꿔놔야 되거든요. 동시에 바꿔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주 사람이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그 데이터의 변화된 것을 뭐죠?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복잡성이 많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 이건 사실은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많이 퇴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똑같이 복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산 지역엔 부산 고객, 광주 지역엔 광주 고객,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엔 서울 고객 이렇게 놓고 이걸 통신망으로 엮어서 뭐죠? 서울 지역에서 서울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광주나 부산에 있는 데이터에 어떤 그 고객들의 어떤 뭐죠? 고객 번호만 갖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지역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복제라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분할이 있어요. 수평 분할. 수평 분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페이지 396쪽을 보세요. 페이지 396쪽을 보시면은 396쪽 그림 12-3, 12-4를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12-3 같은 경우는 서울 본사나 그 다음에 뉴욕 본사, 명문 가구 예입니다. 서울 본사나 뉴욕 영업소나 그 명문 가구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부산 지역, 뉴욕 지역에서 하는 일이 비슷할 때 유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수평 분할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 본사에 있는 서울 고객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뉴욕 사업소에서는 영업소에서는 뉴욕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평 분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뭐 국민은행,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부산, 광주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수평 분할로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국민은행이나 그 다음에 뭐죠? 부산 국민은행이나 그 다음에 광주 국민은행이나 하는 데는 다 똑같은 얘기죠. 그 여러 지역에서 유사 업무가 수행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평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수직 분할이거든요. 수직 분할은 뭐냐면요.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사 업무가 수행되지가 않아요. 서로 다른 상이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수직 분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다음 쪽 397쪽 그림 12-5를 볼까요? 그림 12-5를 보시면요. 자, 명문 가구의 부품 관계가 나오는데 생산 부서하고 연구개발 부서가 서로 필요한 정보가 다르죠. 무슨 말이냐면 생산 부서에서는 제품 번호, 제품명, 재고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량의 정보를 필요하고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도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생산 지역과 그 다음에 연구개발 부서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필요한 정보가 다를 때는 뭘 해요? 수직 분할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12-5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뭐 수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2-34하고 12-56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평 분할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수직 분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 DB하는 방식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복제. 복제라는 건 뭐죠? 똑같은 정보를 여러 지역에 동시에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수평분할이라는 거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 업무를 사용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따로따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서울 고객, 부산 지역인 부산 고객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수평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지역별로 요구하는 정보가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수직 분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식이 세 가지: 복제, 수평분할, 수직분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분산 설계를 데이터베이스 분산 DB 설계를 하느냐가 여러분들 표 12-1 책 몇 페이지입니까? 책 보시면은 399쪽에 나와 있어요. 399쪽. 여러분들 표 399쪽 표 12-1을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 분산 설계 전략의 비교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X축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X축이 분산 설계 전략이에요. 집중화로 하겠다. 그 다음에 복제 주기적 갱신을 하겠다라는 전략이랑, 그 다음에 복제 실시간 갱신을 한다. 복제하거나 실시간 갱신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할하거나 복제하거나 분할하고 복제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분할하고 복제를 하는데 탈집중화 하겠다. 그러니까 탈집중한다는 건 뭐죠? 분할하거나 복제를 하면서 서로 통신망으로 연결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복제 분할하면서 논리적으로 통합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으로 여러 군데 두면서 통신망으로 우리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적 갱신, 실시간 갱신 아시죠? 그러니까 주기적 갱신은 뭐냐면 1시간에 한 번씩 데이터를 갱신하는 거예요. 실시간 갱신은 데이터가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갱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전략이 있고, Y축이 뭐냐면 특성이에요. 신뢰성, 그 다음에 데이터 DB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죠. 신뢰성, 확장성, 통신 부담, 관리 편리성, 데이터 일관성, 이렇게 5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분산 설계 전략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어떠한 전략을 쓸 것인가는 뭐에 따라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장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특성에 앞서 신뢰성을 봅시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신뢰성이 가장 좋은 전략이 뭡니까? 뭐죠? 여기서 보시면은 복제 분할이 논리적 통합, 이 신뢰성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복제 실시간 갱신이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복제 실시간 갱신이라든가 복제 분할 논리적 통합 방식의 전략을 썼을 때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신뢰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장성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나빠요? 보시면은 집중화 전략이 제일 나쁘죠. 근데 매우 좋은 거는 뭐예요? 복제 주기적 갱신, 복제 실시간 갱신, 그 다음에 복제 분할 논리적 통합, 이건 매우 좋습니다. 그죠? 확장성 측면에서는 그 3가지를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통신 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 편리성,
그다음에 데이터 일관성.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데 관리 편리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집중화 전략이라든가 복제 주기적 갱신이라든가 혹은 뭐죠? 분할 복제 탈집중화 이러한 방식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분산 설계 전략 그 표 12-1 그 표는 우리 회사가 어떠한 특성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5가지 전략을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산 DB 설계 전략은 우리 회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그 2교시는 그 분산 설계 전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3교시는 실제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가져야 될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분산 DB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분산 D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가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교시 DB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